선진 25장 5는 공자가 마지막으로 정석에게 물었죠. 너를 알아주는 군자가 너를 지켜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석은 우리 세 사람, 즉 자로와 여미와 공소화는 공소화가 각자 자로는 군사를, 여미는 경제를, 공소화는 의례를 모두 국가 운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정점은, 즉 정석은 이미 이야기 완성된 평화로운 사회의 모습, 즉 강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경제가 안정되고 얘가 생활화가 이루어진 그런 이상사회, 그런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이 정점은 바로 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정치가 필요 없는 그 이상사회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얘기했던 이 부분이 바로 선진 25장의 5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을,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이제 정석 이름이죠. 아여. 바로 이 정석은 바로 공자의 아버지입니다. 정자의 아버지, 정자도, 효경을 지은 정자도 공자의 제자지만 그 아버지도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정석은 뭐라고 있었냐면은 고슬휘, 휘는 드물이 있자죠. 이 휘자인데 아주 검은 거를 소리를 드물게 나다, 그러니까 약하게 쳤다 이런 얘기겠죠. 드물 휘자. 그러니까 검은 거를 약하게 치다가 그 다음에 이거 고인데요. 이게 갱자인데 금옥소리 갱이라고 나왔어요. 고에는 요즘에는 쓰지도 않는 자지만 쨍하고 소리를 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석이 너는 어떻게 하냐니까 검은 고를 아주 연약하게 가냘프게 치다가 갑자기 화가 난 사람 좀 쨍하고 크게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버릴사지요. 검은 고를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호 삼자자, 세상이라는 작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어떤 생각, 그들이 계획이죠. 세 사람이라는 사람, 즉 자로, 염유, 공소화, 이 세 사람이라는 작자들이 생각, 이고 다르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선택과는 이고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마치 검은 고를 조용히 잘 치고 있다가 갑자기 크게 쨍하고 내고 검은 고를 퉁 던지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저 세 사람 거 틀립니다. 이렇게 화내서 말하는 것처럼 하니까 공자가
하상호, 뭐 마음이 상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응? 자기는 이 세 사람이 자기 의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정석은 화가 나가지고 검은 거를 술술 치다가 쨍하고 크게 치고 이걸 검은 거를 버리고 일어나서 나는 저 세 사람과 틀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공자가 달랠 겸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느냐, 뭐가 상하는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역시 저 각자로 세 사람도 각자 그 뜻을 말한 것뿐이다라고 달랬죠. 그러자 정석은 말하기를 막춘자 춘복기성. 이 막은 마지막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이 저녁 모자와 같습니다. 저녁 모와 같은 자죠. 늦은 이런 얘기, 저녁이니까 늦봄에 그러니까 정석은 늦봄에 춘복을 기성 차려입고 여기서 춘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우제 지낼 때 입는 옷을 춘복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춘복은 기우제를 지을 때 올리는 제복인데 이 제복을 입고 관자 5, 6인과 통자 6, 7인, 즉 관자는 관을 쓴 사람이죠. 옛날에 관자는 관을 쓴 사람은 20세가 되면 관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인 25, 6인과 애들 6, 7인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을 한다. 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가 바로 기수인데 이 기수는 노나라에 있는 성읍 남쪽에 있는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수가에는 뭐가 있느냐? 무제를 지는, 즉 무제를 지내는 무단이 있는 그 강이 바로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 기수 강가에서 이건 호는 예서지. 기수 강가에서 이 성인 5, 6인과 애들 6, 7인과 그냥 목욕이나 하렵니다. 어떻게? 풍호, 무단이라고 해요. 무단은 바로 기우제를 지내던 어떤 단을 얘기해요, 무는. 거기에서 바람을 쐬겠다, 이런 얘기죠. 바람을 쐬면서 노래를 부르다. 이 선왕들이 업적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상세계를 얘기를 하니까, 부자는 아주 탄연은 강하게 감탄하는 소리죠. 탄도 감탄하는 소리니까 아주 탄식하면서 아주 감탄을 하면서 말하기를 여는 여기서 순어죠. 동사죠. 바로 함께 하겠다. 같이 하다. 이런. 나도 정종 너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해석을 하면서 끝내기로 하죠. 자, 공자가 25장에서 물었죠. 너희들을 알아주는 군주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임용한다면 너희들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사를 물었을 때 정석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서 정석과의 대화내용이 있죠. 그래서 공자가 정석아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를 알아주는 군주가 나타나서 너를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고슬휘 검은 고를 연약하게 타면 타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뚝 그치고 나서 검은 고를 버리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세 사람은 모두 자기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예의 범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국가 관여에 대한 국가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은 정석이는 화가 나가지고 은근히 화가 났죠. 그들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검은 고를 가만히 조용히 검은 고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쨍하고 신경질 난다는 얘기죠. 화는 있으니까 그렇게 쨍하고 크게 소리를 내며 검은 고를 치다가 검은 고를 버리고 나서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는 저 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정치적 음모나 아주 저 뜻,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저들이 얘기하는 자기는 다릅니다. 이렇게 화를 내서 얘기하니까 공자가 달래기 위해서 기분 상하는 일이라도 있느냐? 그냥 그들도 그냥 자기 뜻을 말한 것 뿐이다.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석이는 말하기를 늦은 봄에 춘복을 입고 기우제를 지낼 때 입는 그런 제복을 입고 성인 5, 6인과 아동 6, 7인과 기수에서 목욕이나 하랍니다. 기수는 바로 무단이 설치되어 있는 노나라 남쪽에 있는 어떤 강이죠. 이 기수에는 뭐가 있느냐? 무단이라는 기울제 지내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바람이나 쐬면서 선왕들이 업적을 노래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세계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딱 공자와 자기 생각과 일치하니까 공자는 아주 감탄해서 나는 내 편을 들겠다. 너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공자는 이 정점을 택했습니까? 앞 세 사람, 즉 자로는 군사를, 영구는 경제를, 공사는 의례를 모두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한 참여를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정점은 이 예약이 완성된 평화로운 사회의 모습을 말한 것이죠. 강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경제도 안정되고 예가 생활화된 그런 세계, 공자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상세,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공자도 이것을 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철학적인 의미로는 바로
정점은 정치 이전의 경지, 즉 도가 실현된 상태의 자연스러운 삶. 공자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도의, 전쟁에 대한, 경제에 대한, 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의 완성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공자는 정점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선진편 마지막입니다. 즉 이 삼자와 같이 얘기를 하고서 마지막에 정자만 남은 상태에서 그 얘기죠. 즉 공자는 자로, 정석, 염유, 공서화 등 네 제자에게 25장에서 그렇게 물었죠. 만약 실권자들이 너희를 알아서 너희들을 써준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25장 1에서 네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25장 2에서 성미가 급은 자로는 3년이면 약소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를 쳤죠. 이에 공자는 약간 비웃었죠. 즉 자로가 예약의 이 덕치를 말하지 않고 구국, 부국, 강변문을 말하기 때문이었죠. 한편 염유와 공소화도 경제활동과 예약으로 정치활동을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로보다는 공손한 태도로 자기 보호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석은 이들 세 사람과는 아주 다르게 이상세계를 얘기했죠. 즉 늦은 봄에 새로 만든 봄옷을 입고 어른과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무관에서 바람을 쐬고 선악의 독을 칭송한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말한 이유는 바로 정석은 당시 춘추시대의 혼란한 정국에서 자기는 정치에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니까 제가 나서서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물러나 덕을 쌓고 덕풍을 진작하겠다는 뜻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자가 크게 감탄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큰 찬동을 한 그런 그 내용이죠. 자, 이것을 얘기한 거니까 그냥 문장을 분석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죠. 먼저 삼자, 자출, 세 사람이 먼저 나갔죠. 그러고 나서 정성만 남았어요. 나가고 남고 이런 얘기죠. A 출, B 의 그러니까 세 사람은 나가고 정성만 남아서 이렇게 했죠. 정성은 말하기를 부삼자지언하여 즉 이 세 사람이 말한 말은 공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공자는 대답하기를 역시 그 세 사람이 말한 것은 각자 말하는 것이다. 뭘? 그 뜻을 말했을 뿐이니라 이런 얘기죠. 각각 자기 뜻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자는 어떤 저 사람들의 말에 대한 평가나 이런 가치 판단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저들 그냥 짓든 얘기한 거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석은 묻기를 부자, 공자님은 어찌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비웃을 신이죠. 왜 비웃듯이 신 것이 웃으셨습니까? 이러니까 공자는 대답하기를 우이국 이일에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서 해야 되는데 그의 말은 불량, 예의 가장 기본이 양보죠. 예가 없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비웃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료를 비웃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유구측 비방전야. 즉, 하기는 영구도, 즉, 나라를 참여하는 거가 비여니까 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죠. 영구가 말한 것도, 즉,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견방 6, 7, 10, 여, 5, 6, 이, 비방여야. 이것도 어찌한 부정부사죠. 부정을 하는. 어찌 방은 여기서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방 넓이가 얼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방 넓이가 얼마이다. 사방 6, 70리나 혹은 5, 60리 되는 이것도 이런 넓이도 어찌 비방 나라 일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나라 아니냐. 중속 조그만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이게 의문 부사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비방야. 이것이 바로 어찌 이것이라면은 바로 나라 다스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그만 나라, 소국도 나라는 나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유측 비방야야. 거기는 공소양도 나라 다스리는 일 아닙니까? 즉 종묘회동,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들과 회동하는 거, 이것도 비제후 이하, 이것도 즉 결국 제후가 회동하는 일이고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소와 여기 의지소, 그런데 공소하는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을 보호자 한다고 말하는데 누구수 숙능의지대 누가 있어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누가 큰 일을 보호자 한다고 말하느냐? 이 일 자체가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복잡하니까 문장이 길으니까 한 번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삼자자 출 증석후, 즉 세 사람이 먼저 나가고
정석만이 뒤에 쳐졌죠. 그러나 정석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작자들이 말한 것을 공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공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도 그냥 제 뜻을 말한 거야. 그들도 역시 각자 그 뜻을 말한 것 뿐이니라. 어떤 그 자체 평가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지 뜻 말한 거야.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정석이 묻기를 공자님은 그런데 하필이면 어? 유에 대해서는 비웃으셨습니까? 이러니까 공자는 말하기를 어이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 써야 되는데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예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불량이니까 예가 없다. 그래서 나는 자로를 비웃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유구축 비방예야 바로 구가 말한 것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안 얘기죠. 안견방 요거 어찌 이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런 얘기니까 바로 사방 육칠심리나 혹은 오륙심리의 그런 그 사방으로 넓이가 그렇게 된다는 그런 나라도 역시 나라가 아니겠느냐? 응? 수적척 그렇다면 저기 말한 것도 비방야여 저기 말한 것도 나라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종묘회동 즉 종묘에 제사던 일과 제후들과의 회동 이거 제후들과의 회동 아니더냐? 그런 것들이 어찌 제후의 일이 아니란 말이냐? 어찌 아니란 말이냐? 역시 공소화는 역시 그것을 적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있어 그럼 큰 일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핵심은 바로 자로를 아까 자로에게 살짝 비웃었죠. 자로를 비웃은 이유는 공자가 자로의 정책이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기연불량 즉 겸양의 결여 즉 예의가 없다 이걸 지적한 것이죠. 즉 공자는 겸손, 질서, 절제 이걸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비웃은 것이죠. 그리고 영구와 공서적에 대해서는 공자는 부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영구는 소도국 국가이고 공서적은 영구가 말하는 소국 그것도 국가이고 즉 공서적이 말한 의례도 국가의 핵심이니까 세 사람 모두 방의 운영,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말한 것이므로 그들의 의지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장에서 말한 네 사람의 단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로는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군사와 국민에게
군사와 용기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공자는 자록의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정치를 한다는데 정치 기본이 바로 예인데 자로는 예가 없지 않느냐, 이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영구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구는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공자는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공서적은 예학과 실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예학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은 뭘 얘기했느냐? 이상세계를 얘기했죠. 이 세계가 모두 이루어진 그런 이상세계를 얘기하니까 나도 네가 얘기한 그런 사회에 나도 너의 일에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참여하겠다. 그래서 오여 점야 나는 이건 술어죠. 정석 너를 찬동한다, 참여하겠다,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치 기술의 비교가 아니라 정치의 근본 태도를 묻는 장이 바로 이 장입니다. 자로는 능력이 과했고 영구는 현실적이었고 공서적은 예를 지켰어요. 그러나 중점은 도의 완성을 말했죠. 그래서 공자는 예 없는 능력은 불완전하지 않다고 보여주는 그러한 그 평가를 하고, 정석의 이상사회, 그건 자기가 꿈꾸는 사회니까 나는 거기에 찬동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에서의 핵심 의미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로를 보고 비웃은 이유, 그건 바로 공자가 자록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연불양, 즉 겸양의 겸해를 지적한 것이죠. 즉 공자는 예, 겸손, 질서, 절제, 이거를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치한다는 사람이 기본을 모르니까 비웃었던 것이고, 영구와 공서적에 대해서도 공자는 부정하지 않았고, 영구가 소국도 국가이니까, 국가이고 또 공서적이 의례도 국가의 책임이니까 세 사람 모두 방의 운역에 말한 것이니까 그들의 의지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